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는 뭘까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네.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5년 전 뉴키즈 언더블럭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초등학생이 말한 내용입니다. 본질을 꿰뚫어보는 단어로 이야기를 해서 인생 2회차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조언이나 피드백 시 감정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말이죠. 다들 한 번씩 느끼는 감정인데요. 똑같은 내용도 어떤 사람한테 들으면 공감이 가고 내 잘못을 깨닫고 고치고 싶어지는데,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사람에게 들으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잖아요. 솔직히 반감도 생기고 당신이 이런 말할 자격이 있어?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결정적인 차이점은 감정을 바탕으로 한 공감 피드백을 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팀원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피드백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이탄온입니다. 오늘은 팀장님들이나 리더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내용으로 바로 찐 레전드 팀장의 피드백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피드백은 여러분의 팀이 더 나은 성과를 내도록 돕는 중요한 스킬이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피드백을 줄 때 꼭 지켜야 할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원칙은 공감의 자세로 원인 듣기입니다. 피드백을 받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방어적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공감의 자세를 취하면 피드백을 더 잘 받아들이고 개선의 의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공감의 자세는 피드백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로 피드백의 처음과 끝이라고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난 당신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지 않고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발생한 문제를 시스템적이나 절차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논의하고 싶은 것입니다. 라는 감정을 느끼도록 해야 됩니다. 핵심으로 지적하고 싶은 점은 문제와 피드백 당사자 간을 분리시켜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피드백을 받는 사람이 공격적이라는 느낌을 받지 않고 공감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팀원이 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을 하지 못한 경우 왜 이렇게 늦었어요? 너무 부주의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대신 보고서 제출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팀원의 입장을 이해하고 문제의 근본 원인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공감의 자세로 원인을 듣고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부정적 표현과 빈도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적 표현이란 부주의하다, 게으르다, 불성실하다 같은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고 언제나, 늘, 항상, 매일 같은 빈도부사는 상대방에게 낙담을 줄 수 있으니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정적인 표현과 빈도부사는 방어적인 태도를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 팀원이 실수를 자주 하는 경우 당신은 항상 실수를 해요 라고 말하는 대신 이번 프로젝트에서 몇 가지 실수가 있는데 원인을 분석해보고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한 가지 잘못에 대해 한 가지 피드백만 제공하기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면 상대방이 혼란스러워지고 개선해야 할 우선순위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팀원이 프로젝트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과 보고서의 질이 낮은 2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번에는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점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2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면 이번에는 기한을 못한 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다음 회의 때는 보고서의 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샌드위치 피드백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샌드위치 피드백 기법은 긍정적인 피드백, 개선해야 할 점, 다시 긍정적인 피드백 순서로 피드백을 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김대리 이번 프로젝트에서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를 내주었어요 라고 말하고, 개선점으로 다만 프레젠테이션 준비가 조금 필요해 보여요 라고 말하고, 다시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그래도 전체적으로 팀의 사기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긍정, 개선,
긍정순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피드백을 받는 사람이 방어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덜 느끼게 하고 개선해야 할 점을 수용하게 만듭니다. 비슷한 기법으로 4대1 규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피드백과 부정적인 피드백의 비율을 4대1로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법칙입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게 하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더 잘 수용하게 합니다. 4가지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1가지 개선점을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박대리, 이번 달에 판매 성과가 정말 좋았어요. 고객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신 것 같고요. 팀 내에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시고 정확한 보고서 작성도 훌륭해요. 다만 이번에는 보고서 제출 기한을 조금 더 준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3번째 원칙은 문제 해결 방안을 스스로 제안하게 하기입니다. 문제 해결 방안은 스스로 제안하게 하는 것은 자기결정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자기결정 이론은 인간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느낄 때 동기부여가 높아진다는 이론인데요. 자율적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하면 책임감이 생기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이 지적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보다 자신이 생각하고 제안하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이 들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자기결정 이론을 바탕으로 팀원에게 피드백을 줄 때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이 3가지 요소를 강화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우선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이번 프로젝트에서 박대리가 선택한 접근 방식이 매우 창의적이었어요. 다음 프로젝트에서도 우리 박대리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한번 반영해보세요. 유능감을 강조하는 방법으로는 이번 분기에 박대리의 성과가 정말 뛰어났습니다. 특히 데이터 분석 능력이 팀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관계성을 강조하는 방법으로는 박대리와 함께 일하는 것이 정말 즐겁네요. 박대리의 협업 능력 덕분에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네요. 고맙습니다. 문제점은 팀원이나 피드백을 받는 당사자가 스스로 제안하기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도하는 길잡이 문장을 기억하고 자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길잡이 문장으로 김대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또는 김대리, 이 방안도 좋은데 다르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어떤 점을 개선하고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팀원이 스스로 해결책을 생각해내고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번째 원칙은 피드백 문서화하기입니다. 문서화된 피드백은 조직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명확히 하고 개인 및 팀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여 필요할 때 참조할 수 있는 기록을 제공을 합니다. 구두로 전달된 피드백은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되거나 잊혀질 수 있지만 문서화된 피드백은 언제든지 참조할 수 있어 피드백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문서화된 피드백을 통해 직원의 강점과 개선점이 명확히 드러나며 이는 개인 발전 계획 및 교육 프로그램 설계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결정적으로 문서화된 피드백을 통해 직원들이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다른 성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의 동기부여와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피드백 후에 오늘 논의할 내용을 이메일로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라고 말합니다. 혹은 오늘 논의한 내용을 이메일로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피드백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면서 피드백을 받는 사람의 행동 변화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5번째 원칙은 피드백 제공 시 적절한 공간과 행동을 선택하기입니다. 피드백을 주는 공간과 방법은 피드백의 수용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주는 피드백은 상대방을 민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 피드백을 줄 때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진행할 경우 아무리 좋은 피드백도 부정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의 치부와 잘못된 점을 본의 아니게 모두에게 공개되면 그 누구라도 좋은 감정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부정적 피드백은 되도록 조용한 사무실이나 회의실에서 1대1로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시 회의실에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와 반대로 긍정적인 피드백 중 칭찬을 하거나 팀원의 성과를 공유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개된 사무실에서 진행하거나 주간, 월간 회의 때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피드백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유능감을 높여 스스로 더 동기부여되고 다른 팀원에게 좋은 자극제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찐 레전드 팀장이 피드백을 줄 때 자주 사용하는 5가지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효과적인 피드백은 상대방의 성장을 도모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합니다. 피드백을 제공할 때 이 5가지 원칙을 잘 준수한다면 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팀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이 작아서 다시 찾아오기 힘드실 거예요. 구독하시면 개인이나 기업의 성장을 돕는 여러 유익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